경기도 파주인데요. 경기도 파주에 루마 썬팅 매장이네요. 요 안에 차 2대가 있어요. 요 차가 있고요. 요 차에 썬팅을 해달라고 했대요. 앞유리, 뒷유리. 그래서 앞유리는 35%, 옆유리, 뒷유리는 15% 많이 하잖아요. 썬팅을 해줬는데 나중에 저 차주분께서 앞유리 좀 더 진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진하면 좀 위험합니다. 그렇게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필름을 다 재단해서 이제 저 말로 뭐 열 처리를 한다면 그걸 붙이나 봐요. 근데 이거 싫다라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뒷유리는 이미 다 썬팅이 필름 다 붙은 상태고요. 앞유리를 이제 붙이기 전에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뒷유리 값 5만 원만 내십시오. 앞유리는 썬팅지, 그 필름지, 어차피 그 끈끈이가 붙어 있는 거 때는 못 쓴대요. 그냥 그건 버리고 뒷유리 이미 붙은 거니까 그거 5만 원만 내시죠. 했더니 돈 못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분이 뒷유리 썬팅 붙는 거 떼냈대요. 예. 아니 필름 값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일하느라고 시간 들어가고 그랬는데 돈 5만 원 안 준다 그러니까 뒷유리 것만 달라 그랬는데 그걸 뗐어요. 뗐더니 그럼 거기다가 원래 거기서 뗀 셀로판지 비슷한 게 있었대요. 이거. 이걸 붙여달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저건 끈끈이가 없어 안 붙는다. 못 붙인대요. 그래서 못한다. 그랬더니 경찰에 신고가 되고 경찰이 오고 나중에는 그냥 차를 놔두고 갔어요. 이게 작년 4월 4일이에요. 작년 4월 4일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이 차가 이대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차들을 빼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차들. 이 차들을 빼야 되는데 이 차 때문에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저 차를 빼야 되니까 업무방해로 이제 고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결국은 여기를 뜯어냈어요. 저기를 뜯어내서 여기 이렇게 뜯어내네요. 이렇게. 여기를 뜯어내고 옆에 공간이 있어 이쪽으로 차를 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차가 있으니까 그 안으로 차를 넣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되니까 문을 새로 냈어요. 문을 새로 낸 게 바로 이겁니다. 이쪽에다 다시 여기다 폴딩 도어를 하고 여기다 또 이렇게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이것도 한쪽은 뜯어내고 한쪽은 또 작업해야 되니까 문 새로 달고 그러나 또 수백만 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차는 거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형사 고소했는데요. 형사 고소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2022년 4월 4일 날 그날 접수됐네요. 예. 그리고 결정일 6월 28일 약 2달 반 후에 업무방해죄 수사 중지. 귀하와 관련된 업무방해 사건은 피의자 출석 불응,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지명 통보하고 뭐 사람이 발견되기 전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그냥 스톱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해요, 이거요. 경찰에서도 도움을 못 주고 형사 고소했는데도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저한테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파주시청에 가보세요. 파주시청에 신고하면은 해결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동차관리법 26조 여기 보면은 자동차 주인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서 예컨대 뭐 식당으로 쓴다든가 또는 집으로 쓴다든가 이런 거 안 된다. 도로에 계속해서 방치하는 행위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이건 안 된다. 이건 1년 이상 방치한 거 아니냐. 이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은요. 옛날에는 기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2020년에 이게 도대체 얼마 동안 방치해야 되는지가 이 기준이 없어서 지자체마다 막 헷갈린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 만들었어요. 대통령령으로. 네. 2개월 이상 방치되면
그것은 지자체가 강제 처분할 수 있다. 치울 수 있다. 요거 해달라고 그러세요. 저 파주시청에서 저 차를 못 빼준다는 거죠. 네. 저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파주시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걸로 저는 생각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다른 사람의 땅에 2개월 이상 방치하는 행위. 그래서 그러면 그 뒤에 파란 거 그걸 붙여달라. 그걸 안 붙여줬으니까 난 저거 붙여줄 때까지 차를 세우겠다. 이것을 정당한 사유로 봤다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왜 정당한 사유냐라고. 그건 아니다. 정당한 사유 아니다. 파주시청이 저 파란 차주와 파주시청의 문제다. 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엊그제 오늘 파주시청에서 나온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와서 차문 열어줄 테니까 뒤에 뒷유리창 썬팅 다른 걸로 해놓으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는 썬팅해주고 1년 고통받고 문 공사비 나가고 이게 뭐가 뭔지,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뒷유리창 썬팅해주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예, 방송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했는데 원치 않으시면 저는 여기까지만 답변 드릴 테니까 2달 기다리셔서 해결하셔야겠네요. 제가 도와드리는 것도 한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방송하는 것으로 이분하고는 더 이상 제가 도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방송한 거 보시고 JTBC 방송을 하는 것을 오케이 하시면은 그럼 이제 한 번 더 방송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전에 저 차를 빼는 게 제일 좋죠. 저도 많이 속상해요. 남편이 불안해 하신대요. 남편 설득해 볼게요. 이건 아닌데, 저 1년 또 너무 힘들었는데 그 여자차 썬팅해 주는 것도 너무 속상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설득해 볼게요. 그래서 남편분이 방송하지 말자 그런데요. 예. 근데 어제요. 배 PD한테 카톡이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파주시청 쪽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래 내용을 대표님께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네, 그럼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메일은 좀 그렇고 전화 내용을 전해달라고 그런대요. 당사자 간에 중재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았다. 방송에 오류가 있었다. 제보자가 동의하면 영상을 내려주든지 정정방송을 해주길 바란다. 그래서 제가 정정방송을 지금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26조 3항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문제다. 해당 차는 버린 것이 아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고 자동차세도 내고 있어 관리되고 있는 차다. 그래서 행정처분할 수 없다. 이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했다. 근데 파주시청에서는 그 썬팅 관련해서 다툼이 있으니까 그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렇게 제가 방송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버린 게 아니다.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파주시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가? 그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버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해가 됐어요. 예, 저는 처음에는 그게 정당한 사유입니까? 제가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당한 사유는 아니지만 버린 차는 아니다. 예, 파주시청에서 정정해달라는 게 바로 이 부분 같아요. 그런데 방송에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해서 그게 잘못이다. 안 하고 있는 거? 관리 안 하고 있는 거. 근데 방송에서는 왜 버렸다고 하느냐? 방치했다고 그러느냐? 방치가 아니다. 자동차 관리법 26조 3항의 위반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버린 게 아닌데 왜 버렸다고 방치했다고 그렇게 방송했느냐? 이런 취지지? 네, 그런 거. 이 부분을 문서로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는 것은 부담스럽다. 요 전화 통화 내용을 한 변호사한테 전해달라. 해당 사건은 자동차 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또 썬팅 업체에서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려 해서 일어난 분쟁이다. 근데 업체 주인이 그래 썬팅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해결됐다. 그런 얘기지. 네. 그러니까 아까 그 부인은 아내분은
왜 저 여자 차 썬팅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손해본 건 어쩌라고. 1년 동안 고생하고, 우리가 문 부수고, 다시 문 새로 달고, 몇백만 원 들어, 그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누가 중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파주시청 쪽에서 그거 해주고, 그럼 차 빼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파주시청도 같은 얘기지, 그지? 결국은. 처음에 방송했을 때랑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 해결이 되고 있다. 업체가 원상복구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파주시청에서 문 열어줄 테니까 뒤에 썬팅지 붙여라. 뒷유리에. 그러면 그 이후에 차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 만약에 그래도 안 가져가면 그때 법률에 따라서 해결할 것이다. 근데 그때 안 가져가도 방치된 거 아니면 못하는데? 그다음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됐다. 제보자의 동의를 받아서 영상을 내려주기 바란다. 예. 여기서요, 포인트는요. 자동차관리법 26조 3항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문제다. 그 차는 버린 게 아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다. 자동차세도 내고 있다. 관리되고 있는 차다. 그래서 행정처벌할 수 없다. 세금도 내고 있고 보험료도 내고 있다. 그래서 버린 게 아니다. 버렸어야 행정처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당사자끼리 뒤에다 썬팅 붙여주면은 차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 그래도 안 가져오면 2달 있다 처분하겠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요거죠, 요거 안 붙여줬다고 1년 이상 차를 받아 세워놨어요. 그리고 형사 고소됐는데 연락이 없어서 나타날 때까지는 수사 중지 상태예요. 저 차 방치된 차입니까? 방치된 차가 아니고 관리되고 있는 차입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의견이신지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세금도 내고 있고 보험료도 내고 있다. 그럼 정당한 사유들을 떠나서 방치됐냐 아니냐? 네, 여러분들은 100%가 1번입니다. 방치된 차죠. 예. 제가 그래도 변호사 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 이게 나도 나이가 들어서 이게 이제는, 이게 좀 판단이 흐려졌나? 어제 저희 변호사들하고도 제가 카톡으로 계속해서 의견 주고받아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 결국은 이걸 붙여주면 차 빼세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중재해서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저 뒷유리 썬팅 해줘야 될까? 해줘야 한다. 해줄 이유 없다. 투표 시작. 해줘야 된다가 있네. 8%. 해줄 이유 없다가 92%. 저는 해줄 이유 없다고 보는데요. 그건 민사 문제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데 왜 안 해줬느냐? 그럼 내가 다른 데 가서 할 테니까 돈 달라. 그럼 민사소송 들어오면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뜯어낼 때는 썬팅을 시공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썬팅 해놨는데 뒷유리 5만 원 달라는데 안 준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거 떼겠다라고 한 거고. 물론 그냥 가세.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직원이 고생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돈 안 준다 하니까 그럼 나중에 저건 못 붙인다는 거예요. 이미 구겨지기도 했지만 피더라도 저 다리미로 필 수 있나요? 뭐 어떻게 피는 방법은 있겠죠. 근데 끈끈이가 있어야 된대요. 끈적끈적한 거. 끈적이가 있어야 된대요. 그럼 다른 걸로 해달라? 다른 거로 좀 썬팅 해달라? 뭐 여러분들 중에 8%는 뒷유리 썬팅을 해줘야 된다. 해줄 이유가 없다. 네, 해줘야 된다는 의견도 8% 있습니다. 작년 4월 4일 날 여기 업무방해로 고소가 됐어요. 접수됐어요. 그리고 6월 28일 날 연락을 해도 연락은 안 된다. 안 나타난다. 2달 이상 방치 기준은 뭘까요? 업무방해로 고소된 날로부터 2달. 파주시청에 신고된 날로부터 2달. 어느 게 2달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고소된 날부터 2달이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차 뺄 수 있는 거예요. 예. 객관적으로 명백하잖아요. 경찰서에 신고된 날이 있으니까요. 자, 투표 시작. 신고된 날부터 2달이라는 분이 또 계시네. 신고된 날로 2달은 그것은 언제부터 방치되어 있는지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경찰에 고소가 되고 경찰에 나오라는데 안 나오는데 이게 명백하게 2달이라고 돼 있지 신고된 때로부터 2달이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 작년 4월 4일 날 신고되고 경찰이 여러 번 연락했고 그러다 연락이 안 돼서 내 수사 중지했고 6월 28일 날 그럼 이미 역수상 거꾸로 계산해 또 2달이 훨씬 지났잖아요. 12달이 지났잖아요. 지금 당장 빼야죠. 방치된 게 아니다. 합의가 됐다. 썬팅 뒤에 붙여주면 된다. 그러면 빼갈 거다. 그래도 안 빼면 2달 있다 빼겠다. 자, 그 파주시에서 강제 처벌하겠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요. 방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방치. 예전에는 2개월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방치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그래서 이게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020년 2월 25일 날 2개월이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이제 2개월 딱, 이미 객관적으로 2개월 됐어요. 이미 지났어요. 대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였어요. 지금은 대통령 전원 2개월로 딱 못을 받고 있어요. 대법원 판결 2008년에 선고된 2008도 2501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형사사건이에요. 정비공장에 차량의 수리를 의뢰한 사람이 수리가 완료되고 가져가라 근데 안 돼. 그래서 2년 가까이 계속 정비공장에 내버려둔 거 이건 방치행위에 해당된다. 이건 수리를 맡겨놓고 그냥 몰래 갖다 놓고서 간 게 아니라 수리를 맡기고서 2년 동안 안 찾아가니까 이건 버린 게 아니다. 이렇게 했다. 그런데 나중에 수리가 완료된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안 찾아가니까 이걸 갖다 지자체에다 신고했다. 그래서 몇 번 가져가라고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차될 때까지 1년 11개월 동안 찾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정비공장에 내버려둔 것은 이 화물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사실상 포기다. 사실상 포기. 세금 내고 보험료 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포기 아니냐. 사실상 포기. 그래서 이 화물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을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방치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건 처벌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 화물차를 수리 의뢰한 것은 갖다 맡긴 것은 그건 방치가 아니죠. 근데 끝났으면 가져가야죠. 근데 그냥 그냥 내비둔 거예요. 이건 방치다. 그런데 또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2010도 1656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서 방치하는 행위. 자, 도로에 방치하는 것도 안 되고요. 남의 땅에 방치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 방치라는 게 무슨 뜻이냐. 자동차를 수리업체에 맡긴 후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하던 중. 근데 아마 정비업소에서 정비공장이 좀 뭐하니까 그 앞에 도로에다 차를 놔뒀나 봐요. 아까 거는 정비공장에 그냥 그대로 차가 있었던 거고요. 요거는 자동차 정비소 그 앞에 도로에다 아마 정비공장에서 그 차를 고다 놔둔 모양이에요. 자, 수리업체에 맡긴 후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하던 중 자동차를 1년 이상 도로에 무단 방치하였다라고 기소됐다. 근데 이건 보면요. 쭉 보면은 이 도로에 계속해서 방치하는 행위. 하여튼 도로에 방치하든 남의 땅에 방치하든 방치라는 것은 특별한 관리 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해 둠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냥 그거 계속 주차해 둠으로써. 그런데 피고인의 지인이 이 차를 수리업체에 맡겼다. 그래서 수리가 완료됐다는 걸 알았다. 근데 수리비가 200만 원이 든다. 와, 너무 많네. 이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못 찾아오고 있었다. 아마 이게 그 도로가 정비공장 바로 옆에 도로인 것 같아요. 이 사건 자동차가 도로에 1년 이상 무단 방치되어 있다라고 주민신고가 접수됐다. 그래서 자신을 치워라. 그런데 아무런 조치하지 않았다. 이건 치울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수리를 맡겼는데 돈을 못 줬으니까요. 그 돈을 못 줘서 그래서 그 차를 갖다가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못 찾아온 거. 그렇다면 이것은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것을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거는 포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차를 못 가져가는 이유가 있다. 수리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차를 정비공장에 맡기고
그리고 무단으로 그냥 안 찾아간 거. 예, 그건 기본적으로 거진 2년 동안 안 찾아간 거. 찾아가라도 안 찾아가. 그거는 방치다. 그런데 수리비를 마련 못해서 못 찾아가. 그건 방치라고 볼 수 없다. 어떻습니까? 이거 방치입니까? 안 방치입니까? 왜 여기서? 이거 방치인가요? 안 방치인가요? 우선 정당한 이유가 아니죠. 이렇게 세워두면은 여기에 업무가 방해되죠. 업무 방해로 고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연락은 되나 봐요. 경찰에서 연락하면 전화 안 받고, 시청에서 연락하면 몰라. 시청에서 연락해서 연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이제 게임이 끝나가니까 시청에서 일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히려 2차 운전자가 두 가지로 처벌받아야 되지 않나요? 첫째, 업무방해죄. 둘째, 자동차관리법 위반. 정당한 사유를 떠나서 방치인지 아닌지 이 정도면 사실상 관리를 포기한 방치된 차다. 아니다. 보험료 내고 있고 세금 내고 있어서 방치된 차가 아니다. 한 번 더 투표해 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한 분은 또 관리되고 있는 차라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아까는 100%였었는데. 이 썬팅 업체의 부부는 무진장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저한테 올리신 글 중에는 이분이 만성신부전이라든가 수술까지 받으시고 몸도 안 좋으시고 그런데 이 일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까지 어쩌나 무진장 불안해하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도 무진장 불안해하실 겁니다. 방치라는 것은 범죄 행위다. 맞아요. 네, 그 정도가 돼야 돼요. 방치하면 처벌받아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요. 파주시청에서 온 내용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중재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았다. 그럼 당사자 간에 중재를 했다는 것은 연락이 된다는 거잖아요. 정당한 사유 때문이 아니라 방치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 버린 차가 아니다. 사실상 관리를 포기한 버린 차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자동차세는 내고 있다.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행정처벌할 수 없다. 방치된 차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국 견해 차이가 있네요. 저와 여러분들의 98%는 방치된 차다. 파주시청과 투표의 2%는 관리되고 있는 차다. 정답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이 정답이라고 우기지도 않겠습니다. 모쪼록 이 썬팅 업체 부부께서 1년 동안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뒷유리 차원 해주고 뒷유리 썬팅을 해주고 차 빼고 그걸로 그냥 끝난다? 그러면 저분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은 누가 보상해줘야 될까요? 참 힘드네요.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저 이분하고 100몇십 번을 글을 주고받았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무 안쓰럽습니다. 저 아내분이. 남편분은 더 심하겠죠. 불박차는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내려가는 게 낫겠네요. 갑니다. 요 차 빵 한번 해줬어요. 골목에서 나오는 차한테 빵 한번 해줬더니 그리고 좀 차가 좀 밀리네요. 옆으로 해서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그 차가 뒤에 쫓아오네요. 그러더니 이런
와, 큰일 날 뻔했네요. 아니, 저 차 여기서 아니 이 좁은 공간 왜 들어오는데 들어오더니 휘청휘청 와 다행히 자기 혼자 망가졌네요. 어떻습니까?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빵 한번 했더니 상대차 보복 운전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제가 급하게 핸들을 틀다가 손목, 허리, 허벅지가 아파서 네, 치료받았습니다. 이 차를 비접촉 사고죠. 네, 신고하고 치료 더 받을 생각입니다. 제발 이런 문제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버스가 느렸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속도가 있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차도 저 중앙 펜스 없었으면 건너편으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이 사고 어떤가요? 여러분들 보복 운전으로 보이나요? 아니면은 아닌 것 같습니까? 자, 보복 운전이다, 아니다. 투표 시작. 보복 운전일까요? 아닐까요? 보복운전이다라는 의견이 84%, 아니라는 의견이 16%입니다. 상대가 보복운전을 인정하면 보복운전이죠. 근데 상대는 그럴 거예요. 아니요, 제가요. 제가 보복운전 아니고 제가 급했거든요. 그날 마음이 급해서요. 그래서 버스가 천천히 가잖아요. 내 버스보다 먼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버스를 추월하다가 아이고 저 오토바이 들이받을 것 같으니까 아이고 빗길에 미끄러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보복운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복운전 아니라 하더라도 저렇게 그 껴들 자리가 따로 있죠. 거기를 어떻게 껴든대요. 아이고. 그래서 자기 혼자 다친 게 다행이네. 근데 다행히 승객들은 그렇게 불박차가 핸들 트는 바람에 핸들 이렇게 틀어서 급제동한 건 아니라서.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불박버스 운전자만 많이 힘드시다는 거죠. 예. 보복 운전도 안 되고요. 급하게 저렇게 치고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요. 네, 이분께는 제가 그 예쁜 방향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차량용 방향제. 불박차 정상적으로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잘 가고 있는데 앞차랑 이게 뭐야 강아지 아이고 강아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예. 강아지 아이고 죽었답니다. 아이고. 보험사는 불박차 잘못이 없지만 그러나 수리는 자차 보험 처리하고 자기 부담금 내래요. 강아지 주인은 자기도 아끼는 강아지가 죽었는데 수리비는 못 해주겠다. 상대 측도 그 개가 죽었으니까 그냥 우리 건 우리끼리 자차로 처리하자. 근데 자기 부담금 20만 원 내라는 거예요. 20만 원을 그 개 주인한테 견주한테 얘기했더니 아니 우리 개 죽은 거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또 개가 죽었는데 위로는 못할 방정 어떻게 차 수리비를 달라고 그러느냐. 걔가 자기 부담금 왜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래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 걸까요? 우선 저 개가 100% 잘못 이거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고 갑자기 이렇게 강아지가 튀어나오면 피할 수 있나요?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이거 못 피하겠죠. 예. 불박차 잘못 있나요? 불박차 잘못 없어야 되죠. 그러면 주인 없는 동물하고 부딪혔으면은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나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더라도 할증은 안 되고 1년 동안 할인유예 되는 거죠. 자차 보험 처리했을 때. 근데 주인이 있는 게예요. 그럼 주인이 있는 게면 주인이 책임져야죠. 그래서 주인이 내 차 망가지고 다 물어줘야 돼요. 이렇게 강아지 죽은 거 그거는 이제 안타깝더라도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차 보험 처리하고 우리 보험사는 가해자가 있는 거잖아요. 가해자한테 구상금 청구하면 되죠. 나는 이제 할증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할인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보험 처리 안 한 거랑 똑같은 거 되는 거예요. 이 주인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구상금 청구할 수 있는 상대가 있을 때는. 그리고 나 20만 원 대해서는 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내가 견주를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그리고 저 강아지 주인이 업무상 아니요. 개를 잘 묶어놔야 되는 거죠. 잘 묶어놨어야 되는 그러지 못해서 만약 개가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그건 과실치상죄예요. 근데 차를 망가뜨린 거는 과실 손괴죄는 없어요. 그게 형사 문제는 아니고 민사 문제인데요. 우리 보험사에서 그 구상금 청구하는지 말든지 그건 나중 문제고요. 20만 원은 내가 소송을 걸 거냐 말 거냐 선택입니다. 근데 20만 원 때문에 또 나홀로 소송 거는 것도 그것도 스트레스가 20만 원보다 더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강아지들 그 관리 참 잘하셔야 돼요. 네, 시골에서는 우리 집 근처에는 큰 길이 없다. 그럴 때는 뭐 어차피 우리 개가 요 근처에서만 마당에서 노니 괜찮다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길 바로 옆에 집이 있을 때는 잘 묶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제한 속도 60인데요. 불박차가 좀 빨라요. 98 정도 된대요. 가보겠습니다. 저기 비보호자회전하는 차들이 있네요. 오토바이 봐라. 이런 목격 차량. 자,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들어가는군요. 하하, 이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여기서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들어오네요. 예, 오토바이가 이렇게. 이곳은 오토바이가 여기 들어오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것인지. 여기 오토바이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실선으로 돼 있군요. 실선. 오토바이가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다네요. 네, 그리고 오토바이가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돼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무면허 상태래요. 자, 오토바이는 2차로에서 그냥 슉 들어왔고 불박차는 속도가 좀 빨랐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제한속도 60에 불박차 속도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경찰은 98 정도로 추측한답니다. 이번 사고 오토바이가 비보좌회전인데 2차로에서 1차로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2차로에서 슉 들어왔어요. 오토바이 100% 잘못이다. 80대 20이다. 60대 40이다. 50대 50이다. 오히려 과속 불박차가 더 잘못했다. 투표 시작. 오토바이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84% 있습니다. 80대 20이라는 게 12% 있고요. 50대 50이 2%, 오히려 과속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또 2% 있네요. 이런 경우는 60을 지켰어도 못 피했을 거다? 네, 그런 상황일까요? 오토바이 100%로 보여지진 않아요. 불박차 너무 빨랐어요. 자, 가다가요. 아직 저 줄줄이 나가고 있잖아요. 또 나올지 모르잖아요. 속도 줄여야죠. 오토바이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토바이는 불박차가 멀리 있어. 그럼 내가 들어갈 수 있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오토바이 잘못했지만 여기서 그냥 속도를 줄이지 그냥 갑니다. 불박차는 이 차가 멈춰 있으니까 안심하고 가는데 오토바이가 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실선 위반? 네, 실선 위반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또는 실선 위반이 아니고 여기서 곧바로 들어와서 똑같은 결과라서 저건 실선 위반, 지시 위반 때문에 이런 사고는 아니야라고 볼 수도 있고 양쪽으로 다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불박차도 과속했기 때문에 과속에 대해서 제법 과실이 인정될 것 같은데요. 보험사는 비보좌회전일 때 80대 20을 기본으로 보죠. 근데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오토바이에게 과실 더 90대 10 이렇게 얘기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불박차가 과속하지 않았을 때죠. 법원 판결 중에는요. 비보좌회전 대 직진차 사고일 때요. 네, 그럴 때 과속에 대해서 30% 인정된 판결들도 있고요. 40%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 불박차 과실이 좀 조심스러워요. 오토바이가 많이 잘못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엄청난 과속에 대해서 불박차도 한 20에서 30, 40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그러나 30% 전후 정도 보여집니다. 경찰에 이제 조사를 받으시고요. 과속 오토바이가 많이 얼마나 다쳤나요? 보겠습니다.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2주 나왔대요. 이야, 이 정도 사고로 2주밖에 안 나왔어요? 진짜 천운이네요. 천운. 이 사고에 대해서 2주밖에 안 나왔대요. 와, 정말 다행입니다. 양쪽 다 이제 처벌받겠죠. 저렇게 속도 위반에 대해서 2주 진단이면은 벌금 한 7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될까요? 운전자 보험이 있으면 운전자 보험에서 그 벌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 그러면 과연 제가 60을 지켜서 피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한번 다퉈볼 만도 한데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은 없답니다.
양쪽 보험사에서 나중에 과실 비율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요거는 보험사끼리 할 게 아니라 좀 법원까지 가봤으면 좋겠어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몇 대 몇으로 나올까요? 서부간선도로 지하차도입니다. 이 서부간선도로는 늘 막혀요. 늘 막히는 곳인데 근데 이날따라 엄청 막히더래요. 사고 났나? 도대체 뭐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지난 4월 6일 아침 8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아니 막힐 게 아닌데 여기에 가보면 여기는 지하차도가 3m 초과 진입금지라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뒤에도 여러 개 써 있었대요. 여러 개 써 있는데 이 버스 3m 넘잖아요. 와 버스가 딱 완전히 끼어갖고 천장에 딱 끼어갖고 오도 가도 못하고 으아 참나. 서부간선도로 차 막히는 거 알고 있었지만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막히지? 아이고. 자기 키를 모르나요? 지하차도 입구 100m 전쯤부터 여기 통과로 3m로 계속 써 있었는데 그게 경로 표지판이 많이 있었대요. 아이고 이해가 안 된다네요. 참, 저 수리비 엄청 많이 나왔겠죠? 그리고 뒤에서 오는 차들 엄청 많이 밀리고 저거 보고서 얼마나 짜증났을까. 우와 저 버스 때문에. 아이 참. 불박차는 택시입니다. 택시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택시가 승객 얘기예요. 승객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사고 났는데 다시 여기 뭐야? 여기 편도 1차로인데? 근데 뒷차가 들이받았을까요?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실내 영상하고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후방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저 뒤에 차 한 대 오죠? 뒤에 오는 것도 택시 같은데요? 자, 뒤에 택시가 옆에 오른쪽 공간으로 들어오고요. 그런데 참 왜 거기서 문을 열어요? 이 사고. 자, 신호대기 중에요. 승객이 뒷문을 기사의 양해 없이 열어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 수리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 택시 망가진 그것도 불박 택시가 물어줬대요. 이것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법인 택시고 수리비 120만 원 나왔습니다. 뒤따르던 그 택시는 개인 택시인데요. 경찰에서 다친 사람은 없어 단순 물피로 종결한다. 그래서 요분한테요. 불박차 운전자한테 범칙금은 부과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문연 택시가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경찰에서는요. 가해 차량이지만 이쪽 택시에 다친 사람은 없어서 그래서 벌점 범칙금은 없이 그냥 단순 물피로만 종결한다는 거예요. 우리 차량 120만 원 수리비 든 거 승객한테 전화 드렸더니 나 아파. 그럼 대인 접수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불박 택시가 책임져야 됩니까? 승객이 책임져야 됩니까? 이번 사고로 인해서 불박차 망가지고 상대 택시 망가진 거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불박 택시가 책임져야 된다. 1번. 승객이 책임져야 된다. 2번. 투표 시작. 100%가 승객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이번 사고는요. 불박 택시가 이 택시에 대해서 왜 물어주죠? 옆으로 이제 갓길로 가려고 그랬던 그 택시에 대해서도 승객이 다 책임져야 되죠. 불박차 운전자 이 택시 기사분이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죠.
딱 이제 신호 못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좌회전 대기 중이었을까요? 여기서 그런데 좌회전 대기 중이네요. 좌회전 대기 중인데 그럼 이제 신호 떨어지는 거 보고 있는 거죠. 승객한테 문 열지 마이소, 문 열지 마이소 계속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거는 택시에게 잘못이 하나도 없고 경찰에서 왜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건 택시 운전자, 택시 승객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재물손괴죄는 아니죠. 과실손괴는 처벌 안 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법인 상대 개인 택시 망가진 것도 택시 승객이 청구해야 되고 불박 택시 망가진 것도 택시 승객이 책임을 물어야 되고 택시 승객이 몽땅 다 물어줘야 되죠. 저런 경우에 대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 필요한 거죠. 운전자 보험 가입하거나 실손보험 가입할 때 특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1억 원 한도 내에서 물어주는 겁니다. 대전의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갑니다. 아이쿠, 와, 큰일 날 뻔했다. 와, 넘어져서 뒷바퀴 머리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여기 사람 서 있네.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좌, 3차로는 직진, 4차로는 직우. 예,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불박차는 앞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앞을 봐요. 여기는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고요. 3차로는 요 차가 신호대기 중이 아닌데 서 있네요. 네,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네. 예. 저 트럭이 왜 서 있었을까요, 트럭이 여기 신호대기 여기까지 가서 해야 되는데 트럭이 여기 서 있었어요. 풀박차는 비어있으니까 이제 가는 거죠. 다시 한번. 자, 요거 보일까요? 버스 운전자분한테? 앞차를 보면 가는 거죠. 이렇게 사고 납니다. 저희 회사에 계약직 촉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신데요. 너무 걱정하시네요. 2차로로 24km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서 있는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요. 이거 운전자 잘못 있다 그러면 재계약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버스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버스 잘못 있다는 분이 6%, 잘못 없다는 분이 94%. 뭘 잘못했을까요? 좌회전한 차도 좀 길고 나는 여기 비어있어서 여기까지 가면 되고 3차로 차가 서 있으면 나도 왜 저 차들이 왜 서 있지 해야 되나요? 이럴 때 왜 이러지? 섰다 가나요? 이거 섰다 갔으면 피할 수 있어요. 비어있는 차로에서 이럴 때 섰다 가라는 분 그런 판사 만나면은 유죄가 되겠죠. 그러나 이럴 때 여기서 섰다가가 이쪽 좌회전 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차들 요 사람이 푹 튀어나왔으면 그건 무죄죠. 예, 잘못 하나도 없죠. 3차로에서 들어오는 거 요거 3차로에서는 요 차들은 길게 신호 대기하고 있죠. 여기는 이유 없이 멈춰. 근데 이 차만 멈춘 게 아니에요. 이 차 때문에 멈춘 거죠. 저 차가 잠깐 왜 그랬는지 모르죠.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다른 요 차 혼자만 서 있으면은 저 차 왜 저래 하겠지만 이럴 때도 이게 멈춰야 될까요? 저는 불박차의 잘못 없어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교통조사관이 차 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차에게 잘못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범칙금 거부하고 통고처분 거부하고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네, 무죄 판결 기원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사고 하나 보여드릴까요? 같다고는 얘기 못하고 비슷한 사고예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여기 쭈루룩 신호대기 하고 있어요. 나는 저기까지 갈 거예요. 좌회전하러. 가보겠습니다. 앞에 차들은 유턴했고요. 난 앞으로 쭉 갈 거예요.
이 사고. 이 사고 경찰은 차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차가 무조건 되고 잘못이다. 경상북도 경찰청에 이의 신청했어요. 차가 잘못이다. 민간심의위원회 한 번 더 신청했어요. 4대1 다수결로 차가 잘못이다. 보행자 잘못이 크지만 차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 14주 진단 나왔대요. 마비 상태래요. 그러니까 경찰은 합의하라고 그랬어요. 중상해니까. 합의하지 마시고 꼭 검찰에서 무혐의, 검찰에서 안 해주면은 법원에서 무죄 받으십시오. 이분 운전자 보험이 있었어요. 운전자 보험이 있어서 그냥 형사 합의하면 그냥 끝날 사건이었어요. 공소권 없음으로. 근데 너무 억울했어요. 과연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래서 이분은 근데 변호사님 제가 끝까지 잘못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상대가 마비 상태라는데 저 괘씸죄 쪽인 데서 구속되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민간심의위원회, 자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민간심의위원회, 보행자 과실이 많으나 차량 과실도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잘못이 있다. 중상해니까 처벌받아라. 재판에 검찰에 넘겨졌죠. 검찰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혐의 없음. 바로 앞에 저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있을 것을 예상하기는 극히 어렵다. 또 오른쪽에 차들이 정체되어 있어서 신호대기 중인 차들 사이에 보행자가 안 보인다. 고사리 톡 튀어나오는 걸 예상하기 어렵다. 시속 25.6으로 가고 있었다. 서행하고 있었다. 예기행 가능성, 회피 가능성 없다. 잘못 없다. 혐의 없다.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시켰습니다. 검사가. 네, 그래서 조금 정지거리가 안 나온다. 마찬가지죠. 이거나 차이점은 횡단보도가 좀 더 멀리 있네요. 그리고 아까 거는 여러 줄의 차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버스가 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눈에 안 들어왔겠죠? 예, 이거 눈에 안 들어왔죠. 여기를 이렇게 뛰어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쭉 가다가 못 피하죠. 이걸 어떻게 피해요? 예, 진짜 자칫 잘못했으면 머리 역과될 뻔했습니다. 꼭 무죄 받으세요. 꼭. 보실 영상은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차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는데요. 이 차는 수입 자동차예요. 수입 자동차 많죠. 미국 차도 있고 독일 차도 있고 일본 차도 있고 프랑스 차도 있고 뭐 이태리 차도 있고 많이 있는데요. 뭐 스웨덴 차도 있고요. 유럽에서 들어온 차인데 근데 그 회사 이름은 빵빵 처리하더라도 모델을 얘기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고민되네요. 이 차 산지 얼마 안 됐대요. 1800km 탔대요. 엔진 시동 불가능. 정차 시 RPM 급상승. 새 차인데 1800km 탔는데 그 자동차 긴급 출동 시 서로 떠넘기고 있대요. 최초 입고 후 성의 없는 정비 후 이틀 만에 또 같은 증상이 발생됐대요. 대차도 안 된대요. 그 회사 본사에서는 책임을 긴급 출동에 넘기고 긴급 출동에서는 서비스 센터에 넘기고 서로 막 핑퐁하고 있대요.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막 터치를 하는 거예요. 눌러도 안 돼. 네, 화면 눌러도 안 돼. 막 눌러도 안 돼. 그리고 네, 시동 키니까 RPM 쫙 올라가요. 근데 발은 안 밟았어요. 예, 저절로 지금 피해놓고 시동 키면 RPM 막 올라간대요. 저렇게 그 불안해서 못 하겠대요.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자 지금 뭐 막 눌러도 안 되고 피해놓고 가속 페달 안 밟아도 그래도 빵 뭐가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빵
지금도 같은 증상이 계속되고 있나요? RPM이 얼마까지 올라가던가요? RPM이 서비스 센터에 들어갔는데 자 시동을 끄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올라가서 5천 이상 계속 올라간대요. 근데 서비스 센터에서는 지금은 정상인데요? 꼭 들어가면 그래요. 꼭 핸드폰도 이게 왜 안 되지 막 그러다가 서비스 센터 가면은 잘 되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거 안 된 거 뭐 이런 거 다 갖고 다 정상이라고 그러는데요. 무서워서 못 하고 저기 저절로 RPM 막 올라가면 가만히 있다 차가 빵 튀어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무서워서 못 하고 급발진이 오래돼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본사랑 서비스 센터랑 긴급 출동 서로 책임 전가를 하고 있네요.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혼자서 시동 걸고 또 스마트폰 촬영하고 그럼 화면이 안 예뻐요. 그리고 여기 비치다 하지 말고 한 번에 다 비치게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운전석에 시동 걸고 그리고 뒷좌석에서 이렇게 찍든가 또는 조수석에서 이렇게 찍든가 해서 그래서 내 발은 페달 안 밟았다. 그리고 다 찍히게끔 와이드하게 찍히게끔 그렇게 해서 다시 촬영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내 입고 중인데요. 나와서 제발하면 그렇게 찍을게요. 이게 한 번 더 제대로 찍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이요. 같이 찍혔어야 돼요. 가까이 찍지 말고 뒤에서 멀리서 저 RPM 올라가는 거 이거 페달 안 밟은 거 하고 요거하고 전부 다 동시에 찍혔어야 돼. 이거 손, 발, 그다음에 계기판 이게 동시에 찍힌 거. 예. 불안해서 탈 수 있겠어요? 이 차 이거 이름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2월 10일 날 새 차 구입하셨대요. 1,800km 탔대요. 차 이름 얘기해도 아시겠어요? 예, 차 이름은 다음에 또 그런 증상이 일어나면 그땐 차 이름 공개하겠습니다. 이미 한번 들어가서 정비를 마치고 나왔는데도 또 똑같은 증상이 와서 또 제대로 손과 발과 계기판이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영상이 올라오면 그때는 차종 공개하겠습니다. 아내분이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뒤에 따라오던 시내버스 기사분한테 막말과 욕을 들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대응을 못하다가 제가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까 욕먹을 상황이 아닌데 그래서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죠. 과연 욕먹을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가보겠습니다. 요 버스예요, 요 버스. 한 3분 정도 걸려요. 버스가. 네, 버스가 내 뒤로 왔네요. 제한속도 30도로. 아무 문제 없죠? 버스는 버스대로 난 나대로 나란히 이제 헤어졌나요? 그럼 문제 없나요? 버스 저 뒤에 있는데 버스가 자 이제 버스가 옆으로 신호대기 할 때요.
아, 여기도 아니네. 계속 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여기쯤인가? 전방 영상은 삭제돼서 없대요. 네. 왔어요. 버스가 옆에 왔어요. 뭐 하는 거야? 나 그냥 못 탔다. 왜 반말이야? 왜 반말을 하는 거 알아? 야 미친놈이? 네. 예.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3분 정도 무슨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저 버스 기사분은요. 버스 기사분은 왜 그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버스 회사에 전화를 걸었대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 날 뻔했다는 변명을 하던데, 근데 해당 영상에서는 전혀 문제를 못 느끼겠습니다. 현재 와이프는 버스 기사의 폭언 영향으로 운전 시 버스가 뒤에 있으면 상당한 트라우마 또 그럴까봐. 도대체 제 와이프의 잘못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올려주신 영상 저 이전에 저 앞쪽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영상이라도 그날 영상, 이건 버스 걸 보면 되죠. 버스 영상을 보면 되죠. 이거는 버스 회사 가서 좀 강하게 항의를 하세요. 자, 버스의 블랙박스 저거 한 보름 정도 이제 보관하는 것 같더라고요. 봅시다. 도대체 우리 아내가, 우리 와이프가 만약에 급제동 관계 있으면 내가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교육시키고 제가 사과드릴게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도대체 어디서 그랬습니까? 시간이 나와요. 이 시간이 지난 4월 4일이랍니다. 예. 4월 4일 오후 1시경. 그냥 봅시다. 예. 만약 이게 없으면 당신 사과하시오. 네. 가서 블랙박스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버스의 블랙박스. 불박차 앞에 큰 트럭이 있으니까 부담스럽죠. 차로 변경할 거예요. 차로 변경하는데요. 근데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차로 변경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 상대차가 들어오더니 아하, 오른쪽 나가려고 그러다가 멈춘 거군요. 그러면 후방 영상 같이 볼까요? 후방 영상에서 상대차가 어디 있는 차인지. 상대차 요 차. 예. 트럭 있죠? 예, 트럭 있고 트럭 앞에 가는 차예요. 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빠지려고 그러다가 옆에 차가 오니까 못 빠지고 쾅. 저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온 때부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서 상대차가 이때로부터 하나, 둘, 셋, 꽝. 어떻습니까? 경찰에 접수하려고 갔었는데요. 경찰이 이걸 보더니요. 불박차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접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 제한속도 70이었대요. 상대차는 언제부터 깜빡이 켰나요? 깜빡이 킨과 동시에 들어온 거고. 그렇게. 그러면서 현장에 출동했던 보험사도 함께 확인했을 때 들어오면서 켰다. 미리 킨 게 아니다. 그 뒤에서는 깜빡이 킨 게 안 보였어요. 머리 들이밀면서 켰대요. 경찰에서는 위험하게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들어오게 그래 들어와 허용해줬으니까 그래서 그 차에게 우선권이 있다. 앞뒤 관계가 형성됐다. 앞뒤 관계가 형성됐으면 그러면은 불박차가 앞차에 대해서 안전거리 지켰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요 양보한 게 아니고요 사고 날 것 같아서 그 차 들어올 때 내 속도를 방운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 그냥 쭉 갈 줄 알았죠. 직진할 줄 알았죠. 근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빠지기 위해서 갑자기 딱 멈추면 저보고 어쩌라고요. 저는 안전에 잘 가서 그 차가 내 앞으로 싹 들어와갖고 그럼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멈추면은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예. 끼어든 후 충돌할 때까지 2초의 짧은 시간이라는데 2초는 더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상대차가 들어올 때, 자, 이때
들어왔어. 이제 이때부터 해볼까요? 이때부터. 자, 하나, 둘, 셋, 꽝. 예. 2초는 더 돼요. 한 3.5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상대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상대차 100% 잘못입니까? 투표 시작. 불박차가 더 잘못 2%, 상대차가 더 잘못 18%, 상대차 100% 잘못이라는 게 80%. 저는 변경후 급제동은 그 차의 잘못이 또 커야 옳지 않습니까? 차로 변경했으면 쭉 가야죠. 갑자기 멈추면은, 내 앞에 들어왔으면은, 그래, 가. 어떤 차 들어오는데 바로 내가 급제동해서 안전거리 막 벌리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앞차 잘못이 더 커야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그 차를 내 앞으로 들어왔으면은 그때부터는 안전거리를 지켰어야 된다? 앞뒤 관계 형성됐다? 아니, 이거는 침입자잖아요. 침입자. 내가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요.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여유 있게. 자, 요 뒤에 있는 차는요. 요 뒤에 있는 차는 이쪽으로 빠지고. 그래서 여기에 벼 있어요. 벼 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벼 있어서 들어가는데 지금쯤 요 트럭 앞에 있던 차죠. 지금쯤 내 옆에 있어요. 내 옆에. 지금쯤 내 옆에 있어요. 그 차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요 차가 자, 깜빡이 없죠? 예, 깜빡이 없어요. 깜빡이 없고 내 옆에 있고요. 나 정상회사 들어갔는데 내 이때 들어와요. 이때 들어오면서 갈 줄 알았죠? 쭉 갈 줄 알았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저는 2차 잘못이 더 커야 옳겠다는 의견이고요. 과실 비율은 앞차 한 70, 즐거도 60, 변경후 급제동. 저 매우 위험하죠. 경찰은 형식적으로 그 차가 들어와서 앞뒤 관계다? 글쎄요, 법원에서도 그렇게 볼까요? 여러분들은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2%였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요, 경찰에 접수해서 가피, 그것에 의해서 과실 비율 따지지 마시고요. 접수하지 마세요. 경찰은 변경후 급제동 앞차가 더 잘못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조사관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자문구한대로 이건 앞뒤 관계 형성됐으면 무조건 뒷차가 잘못이야. 그렇게 보는 조사관도 그러니까 양쪽으로 갈리겠죠.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했다가 접수했다가 불박차가 불이익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영상 이 자체로서 분심을 가든 아니면 법원에 곧바로 소송하든 경찰에 접수하지 말고 양쪽 보험사끼리 과실 비율 서로 대화하다가 안 되면 분심이, 그래도 안 되면 법원까지 가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 좀 알려주시고. 터널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가겠습니다. 가다가 저 앞에 트럭이 가고 트럭 뒤에 흰색 차가 가네요. 뭐야? 저 루프 박스에 뭐가 매달렸다. 뭐야? 비닐. 이거 뭐야? 웨딩카? 웨딩카도 아니고. 야. 과연, 근데 좀 위험해 보이죠? 저게 여길 가로막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갑자기 웨딩카가 된 차량입니다. 좀 웃깁니다. 포항 울산 고속도로. 트럭에서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바닥에서 날리던 비닐인가요? 흰색 차는 저 루프 박스라고 그러지? 네, 저 지붕 루프 박스에 비닐이 걸려 날리는 거 모르는 것 같았나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트럭에서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막 날리던 것 같아요. 경차 운전자가 인지를 하고 다음 톨게이트로 나갔습니다. 예. 참 이게 웨딩드레스 팍 하면서 이제 신랑 신부 뛰는 거 딱 흰색이 지금 딱 올랐네. 예. 흰색에 흰색 비닐이 있으니까 진짜 웨딩카처럼. 그러나 매우 위험해 보이네요. 이런 거 흘리지 마세요. 이런 거 흘려갖고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